사람들은 사진 수업이라고 하면 카메라 수업 또는 예쁜 사진을 위한 촬영 수업이라고 좁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사진은 촬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수업의 목표는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사회적 코드나 관습 같은 시스템의 복합적인 영향력을 사진을 통해서 이해하고 영상 언어, 즉 사진으로 세상을 새롭게 보는 것입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영상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위한 저의 사진 강의 중에서 주요한 부분만을 발췌해서 총 8편의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우선 수업 전체를 관통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존 버거의 문장, 사진은 관찰하는 자의식을 바라보는 과정이다를 생각해보면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우라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사람 뒤에 노란 원형 빛 같은 거 보이시죠? 후광이라고 하고 이거를 아우라라고 합니다. 독일 철학자 발터 베냐민이 예술 이론에서 처음 사용했고요. 아우라라는 건 원본성, 독창성, 유일한 현존성에 있습니다. 한 장의 그림에서 여러 사람을 등장시킬 때 신적 존재나 혹은 아름다운 사람을 특별히 집중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머리 위쪽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동그란 빛의 모양을 추가하게 된 거죠. 이런 아우라가 동양 불교에도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몸 뒤로 내비치는 빛 또는 그것을 상징해서 불상의 머리 뒤에 붙인 금빛의 둥근 바퀴를 우리는 광배라고 합니다. 여기서 공식 한 가지를 발견하는데요. 빛과 신은 동일한 겁니다. 빛은 선, 희망, 긍정, 의지 같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왜 우리는 사람의 얼굴을 밝게 찍어야 될까요? 왜 사람의 얼굴이 밝아야만 될까요? 바꿔 얘기하면 어둡다는 건 빛의 부재, 그러니까 구원의 부재 상태라는 적용이 되는 겁니다. 짙게 드리운 그림자라는 표현 자체가 우리한테 뭔가 좀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나요? 빛과 어둠, 빛과 그림자, 밝음과 어둠, 이러한 공식들을 통해서 희망과 절망, 구원과 타락이라는 공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도 그 공식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얼굴의 그림자가 약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림자가 없는 존재가 세상에 있을까요? 그림자가 없는 존재가 있다면 어떤 존재일까요? 사람이 아닌 거죠.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는 어디에서 왔는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시나리오 작가는 그의 사회적, 지적, 역사적, 정치적 입장을 확정 지어야 한다.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은 무엇인가?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는 무엇을 위하여 또는 무엇에 반대하며 행동하는가? 여러분이 살면서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악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나쁜 인간, 진짜 영화 속이 아니라 실제 만났을 때 가장 나쁜 인간이 어떤 인간입니까? 여러분 지갑에서 몇만 원 훔쳐가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가장 하찮게 대하고 가장 무시하는 사람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나쁜 사람, 악당으로 표현됩니다. 영화 얘기로 한번 돌아와 보죠. 여러분, 주인공의 조건이 뭡니까? 잘생긴 외모, 신체 비율, 이런 게 중요합니까? 주인공은 자신이 처한 현실 속에서 불가피할 것만 같은 역경을 딛고 일어나서 마침내 자신의 꿈과 욕망을 급기야 실현시키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주인공은 그 자신이 처한 현실 속에서 불가능할 것만 같던 역경을 딛고 꾸역꾸역 일어나서 마침내 자신의 꿈과 욕망을 실현시키는 사람입니다. 그 꿈과 욕망이 실현됐을 때 그 사람이 행복함을 느끼냐가 희극이 되는 거겠고요. 실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행복이, 그 사람의 성취가 바닥으로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비극으로 갑니다. 그렇다면 악당의 조건은 뭘까요? 주인공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가장 이루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을 두고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는 사람을 우리는 영화에서 악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주인공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주인공이 절대 뺏길 수 없어 하는 것을 억지로 뺏겨서 굴복시키는 사람을 우리는 악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의 열망이 클수록 악당의 악당의 열망 또한 상대적으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엔드게임 포스터를 통해서 인물 사진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대 최강의 악당 타노스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타노스가 역대급 빌런으로 출연되는 이유는 지구의 멸망이 가까웠다는 반복되는 알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인피니티 워에서는 결국에는 타노스가 승리했죠. 우주의 질서 앞에 지구 또한 순응한 결과입니다. 자, 먼저 빛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조명비라는 건 딱 4개만 있으니까 이 4개를 외우면 이 4개를 가지고 평생 응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매우 쉽고요. 매우 간단합니다. 그걸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파라마운트, 루프, 렘브란트, 스플릿. 파라마운트는 버터플라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증명사진처럼 정보 전달을 위한 조명으로 쓰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빛과 어두움의 비율이 9대 1 정도 됩니다. 매우 밝습니다. 얼굴에 그림자가 거의 없습니다. 단점은 플랫하게, 평평하게 보인다는 거죠. 증명사진이 예쁘게 나오기 힘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림자가 없어서. 두 번째, 루프는 파라마운트에서 인물의 그림자가 약간 좌우로 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루프는 살짝 좌우로 10에서 15도 정도. 그러니까 코 끝의 그림자를 약간 어둡게 하는 겁니다. 루프는 파라마운트보다는 조금 더 입체적인 사진이 되는 거죠. 얼굴의 그림자가 지고 빛이 어디서 오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파악할 수 있는 거는 안광에 있고요. 8대 2 정도가 됩니다. 렘브란트는 화가 렘브란트가 자신의 그림에서 많이 썼다고 하는 조명인데요. 빛과 어두움의 비율은 7대 3, 6대 4 정도 됩니다. 렘브란트에서부터는 그림자를 아주 적극적으로 쓰게 됩니다. 렘브란트를 쓸 때는 인물이 복잡한 심경을 갖고 있을 때, 내적 갈등이 있거나 심사숙고하거나, 여러분이 어떤 정보 없이 렘브란트 조명을 쓴 인물을 봤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인물의 내면 세계가 그림자의 포션, 그러니까 절망의 포션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황혼의 빛 포스터를 다시 한번 보세요.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지금은 보일 겁니다. 스플릿은 굉장히 쉽습니다. 5대 5, 절반을 놓고 밝음, 어두움. 누구한테 이런 조명을 쓸지는 당연히 예상이 되시죠? 대표적으로 이중인격자를 표현합니다. 여러분, 아주 쉬운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소금 한 컵이 있고 설탕 한 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물에다가 소금 한 컵을 다 붓고 설탕을 조금만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먹지 않아도 저 물이 엄청 짜겠구나, 단맛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짜겠구나 라고 받아들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인물의 내면 세계의 입체적인 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빛과 그림자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포스터로 한번 돌아와 보죠. 우리가 지금 조명비를 한번 봅시다. 스플릿 같은데요. 코를 기준으로 좌우가 나뉘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빛과 어두움의 비율이 5대 5보다 한 2대 8 정도? 굉장히 작습니다. 빛이 2고 어둠이 8입니다. 절망적으로 보입니까? 그렇지 않죠. 콘트라스트가 어떠한지까지도 봐야 됩니다. 이 사진에서 빛이 어디에 있습니까? 왼쪽 하단부에 있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타노스도 태양을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타노스만 오른쪽은 뜨겁고 왼쪽은 차갑게 묘사가 됐을까요? 일출대 1벌의 구조입니다. 여러분, 보름달을 서양에서 어떤 방식으로 묘사했는지 생각해 보시면 그 답이 나올 겁니다. 타노스도 다른 어벤져스 히어로들과 같은 방향으로 태양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다른 점은 타노스가 보고 있는 세계는
일몰의 세계, 그러니까 태양이 지고 있는 세계를 보고 있는 거죠. 타노스의 출현은 밤이 온다는 것을 암시하고 포스터에서는 일몰 시간대로 보여줍니다. 사진을 조금 아시는 분들이라면 색온도라는 개념을 아실 겁니다. 겨울에는 사진이 더 파랗게 나오고요. 여름에는 사진이 조금 더 붉게 나옵니다. 실제 온도에 따라서 색 표현이 다르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배경. 지금 이들이 어디 있나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둡습니다. 주위는 깜깜하고 왼쪽 하단부에 아주 밝은 빛이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모든 것이 무너진 세계 속에서 해가 뜨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야외에서 잘 보시면 해가 내 키보다 밑에 있을 때는 언제입니까? 태양은 보통 늘 내 머리 위에 있습니다. 태양이 내 눈높이보다 낮은 때에 있는 상황은 언제입니까? 둘 중에 하나. 해가 지거나 해가 뜰 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빛의 성질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해가 뜨고 있을 때 아주 강렬한 빛으로 묘사되고 있죠. 어두움 속에서 빛이 위에서 올라오고 있는 빛의 방향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해가 점점 더 뜨고 있다. 밤에서부터 빛이 밝아지고 있다. 이거를 볼 수 있는 겁니다. 토니 스타크, 스티브 로저스, 나타샤 로바노마, 이 사람들은 수트를 입는 것으로 그들의 히어로의 업무가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브루스 배너는 이성의 끈을 상실했을 때 문명화된 옷을 찢음으로써 헐크는 히어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왜 이들은 포스터에서 유니폼을 다 입지 않고 있을까요?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헐크로 포스터를 찍지 않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노스만 풀착장입니다. 엔드게임의 이야기가 히어로 대 빌런이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들 대 가해자로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히어로라고 하는 특수성, 오리지널리티, 바꿔 얘기하면 아우라를 소독하고 소중한 사람을 잃은 보편적인 가족, 친구로서 분노의 의지와 전쟁으로 이야기를 암시합니다. 샷의 크기는 감정의 크기에 비례한다. 모두가 똑같은 인물의 사이즈라는 건 모든 사람이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는 것을 포스터의 얼굴의 크기, 신체의 크기를 통일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지의 크기를 일체화시켜 놨습니다. 배우들은 모두 고개를 들어서 어딘가를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마저 느껴집니다. 스티브 로저스만 우리를 보면서 아이 컨택하고 있잖아요. 그 원인은 여기에 있습니다. 엉클샘의 아이원츠 포스터와 비슷한 입대 장려 효과를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인물 사진을 잘 찍는다는 건 단순히 그 인물이 갖고 있는 예쁨, 아름다움을 부각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혹은 본인마저도 보지 못하는 것들을 내가 발견하고 그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시각화한다? 첫 번째, 빛을 쓴다. 파라마운트, 룹, 렘브란트, 스플릿. 요 네 개 중에 하나를 기본으로 선택하고 여기에서 인물의 내면 세계를 표현하는 거죠. 두 번째, 배경입니다. 인물과 배경을 일치시켜서 인물에서 갖고 있지 못하는 정보를 배경으로 충분히 전달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의상입니다. 그 사람한테 어떤 옷을 입힐지, 어떤 컬러를 입힐지, 고니한테 코발트 블루가 어울린다고 했던 정마담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네 번째, 어떤 액션을 취하게 할지.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광인 있죠, 광인. 미친 사람. 소위 말해서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두움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밝음만 있습니다. 어벤져스의 멤버들은 빌런으로부터 시민들을 구해내는 역할을 하지만 반대로 브루스 배너는 헐크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해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내면 세계의 헐크를 빛으로부터 숨기려고 하는 겁니다. 브루스 배너가 빛을 향해서 등지고 있다가 고개를 돌리고 있죠. 빛의 부름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브루스 배너의 이야기가 헐크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 엔드게임에서의 헐크, 브루스 배너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이해되시죠?